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쌤이 기본적으로 남한테 좀 무신경하신 것 같아요. 뭐야? 그런가? 톡도 답장 진짜 잘 안 하시고 안익십 잘 하시고 일십 잘 하시고 인정. 그래서 이제 저희는 쌤이 전화 안 받으시면 2번 안 걸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었을 때 성공률이 정말 낮긴 하죠. 그냥 전화하기가 싫어. 그냥 문자로 해. 약간 어떡해. 약간 이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건 좀 무섭나? 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건 좀 고치셨으면 좋겠긴 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쌤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네. 뭐 급하면 문자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전화한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들 되게 실망하겠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말로. 근데 여기 진짜 요새 진짜 많아요. 나도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전화를 왜 받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래 씨하고는 통화한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 각별하게 없어요. 지내는 네,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화한 적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문자만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톡하고 문자. 오빠랑도 전화한 적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문자로만. 네. 막 오히려 요 근래 알게 되고 좀 커서 알게 된 사람들 전화는 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 뭐 통화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가족. 그죠? 네, 가족. 이런 분의 전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엄마 전화도 안 받을 때도 가끔 있고요. 어머. 근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저장이 안 돼 있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허니제인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조금 넘어서서 그냥 대부분의 전화를 불편해하고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화가 딱 오면 어떤 마음이세요?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소화 안 됐을 때 소화 안 됐을 답답한 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일단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진동 자체가 좀 싫어서 진동이 하자마자 그 옆에 버튼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럼 일단 진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받을까 말까. 그렇군요. 일단 우리 허니제이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하는 전화가 오면 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기피하는 네 콜포비아 이런 양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콜포비아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비대면 소통,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한 요 흔히 말하는 이제 MZ라고 하죠. 이분들에서 유독 좀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0살 후반? 그때 이제 좀 막 일이 막 많아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댄서들은 뭐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직접 이제 연락을 하잖아, 일이 있으면. 그때 한참 되게 뭔가 마음이 다 약간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일도 많이 할 때요. 네,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한번 폐공장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침을 계속 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침이 더 심해져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응급실을 급하게 가보니 이제 천식 증상이다 해서 이제 처음에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또 뭔가 막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뭔가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또 거기서 부담이 더 커지고 댄서라는 또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러니까 그냥 그 전화 오는 자체가 되게 네.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전화든 간에.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성향이 오는 일을 안 마다하고 다 받으니까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예 열심히 할게요 했지만 인간은 언제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다 받아버리면 벅차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일도 너무 오랫동안에 진이 다 빠지면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수록 좋은데 일과 관련된 전화가 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전화는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콜포비아가 그냥 단지 콜포비아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허니제이 씨께 좀 궁금한 거는요. 전화, SNS, 메신저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저도 조금 모르겠는데 단둘이 만나는 거 잘 못해요. 사람을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 1대1로 대면하는 게 좀 네, 좀 어려우세요?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피하게 되고. 아니 근데 저랑 그때 방송에서 단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저희 집에 사진도 찍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그때는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색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냥 괜히 이런 공기가 조금 어색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괜히 막 말 더 하게 되고 막 더 어색함을 조금 하려고.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난 이 친구랑 우리 차 안에서 정말 깊은 얘기하고 정말 많이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완전 동상이몽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친하다고는 생각해요. 언니는 되게 친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언니가 따로 이제 방송 말고 집에 놀러 오라고 밥 해준다고 그러고 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네. 진짜 가고 싶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근데? 근데 혼자 못 가겠으니까 그래서 진짜 가고 싶어서 언니한테서 신랑이랑 같이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때 신랑이 또 막 일하느라고 시간이 안 되고 해가지고 신랑이 같이 못 가니까 같이 갈 그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해서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낸 그 무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다 하면 그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단둘이 만난 친구가 진짜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무리랑 놀 때는 정말 잘 지내거든요. 엄청 잘 놀아요. 그 심지어 이렇게 셋이 있을 때도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단둘이 만나자고 말을 할 생각을 아예 못 하겠고 누군가가 단둘이 만나자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둘이 만나는 게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싫고 좋고의 문제면 싫으면 안 만나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지 않음에도 만나고 불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으로 만나고 네, 싶지만 맞아요. 특히 단둘이 만날 때 편치가 않다면 뭘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주시불안. 누구랑 둘이 만나면 모든 주목이 나한테로 이렇게 오니까 그거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밥을 먹을 때도 어떨 때는 불편해요. 이 밥 먹는 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못 먹거나 누구랑 같이 먹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먹는 상대가 싫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의 그 시선, 상대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불안한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뭔가 사람한테 뒤었어. 아주. 인간이라면 아주 아우 인간 징글징글해. 이런 면 있으세요?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 네. 보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잘못 보고 그들에게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은 거. 상처를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 잊어버리고 싶은 두려움은 나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몇몇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버겁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절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그냥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를 그냥 약간 깔고 어느 순간부터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완벽하게 친한 사람을 빼놓고는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예요. 이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본질은 허니제이 씨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허니제이 씨가 굉장히 단단한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이. 이게 어쨌든 제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23살 때부터 레슨을 해서 그냥 레슨생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오,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레슨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어쨌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나름대로 전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해가 있었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제 팀이었던 멤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처를 당연히 받죠, 제가. 알겠어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안 떠날까요? 상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그쵸. 게 그게 속상한 거죠.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기특하고 좋죠, 저도. 근데 잘 그렇게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연락조차도 없고 뭐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오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는 어떤 실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기를 가지고 어쨌든 상대방에게 뭐 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풀려고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외로움이 항상 너무 많으셔서 제가 본 내내 그래서 그냥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인 씨가 봤을 때는 언니가 외로워 보였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냥 쌤 자체가 좀 외로움이 많아서 뭔가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일적인 부분에서는 커리어도 대단하시고 성격도 세시지만 그 외에는 되게 너무 여린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제자인 제인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니제이 씨가 헤어진다는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남겨지고 약간 버려지는 거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군가가 독립해서 나가든 또는 우리가 좀 관계가 처음하고 좀 달라져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뭐 비롯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게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도망갔어요. 밤마다 엄마한테. 네, 엄마 집으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빠랑 1년 살았으니까 엄마랑 1년 살고 올게 이러고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그러고 쭉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빠가 왜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빠에 대한 사랑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저도 아빠한테 어릴 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빠에 대한 뭔가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30쯤 돼서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렇게 쌓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됐는데 아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너무 오시게 하고 좋은데 싶은데, 네.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네. 아빠에 대한 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마냥 그냥 밝게 커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절에.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요즘은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아버지와? 가끔씩 네, 그냥 네. 카톡하고 얼마 전에 그때 약주 좀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엄청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한이 지켜줄게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결혼식도 초대 못하고 근데 사실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가 밉기는 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도 이해가 너무 돼요. 그래도 저를 키워준 건 엄마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생각해서 초대를 못 드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에서는 허니제이 씨의 그 다양한 마음이 표현되기도 어려웠고 수용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갔던 허니제이 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그렇지 당연히 낳아주신 아버지 참석시키고 싶겠지라는 것조차 네가 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는 마음의 수용의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어른들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자꾸. 살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또 어땠을런지 모르겠어요. 허니제이 씨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본인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내가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도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 구멍이 크잖아요. 그럼 타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본인의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인한 구멍들 이런 게 컸다면
제자들의 마음을 확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정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되게 엄한 선생님이었고. 거기가 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일이네? 아이고야. 저러면 더 긴장돼서. 저럼 더 몸이 굳는다니까. 일단 해봐. 해봐. 아, 어금니 깨물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좀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좌절할 때 나한테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즘 힘든 건 없는지 혹시 내가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를 그냥 숙제처럼 외워서 가서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를 머리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 정서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는 좀 힘들어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아이랑 소통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 내 마음을 그래도 좀 잘 알아.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해나간다면 엄마로서 굳건한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니제이 씨께 드리고 싶은 저의 은영 매직은요. 우리 허니제이는 러브의 엄마이다. 네. 네. 정말 놀랍게도 임신, 육아의 모든 과정을 댄스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임출육 위드 댄스가 있다고 해서 예.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월 5일 날 태어났죠, 우리? 네. 예. 식목일. 식목일 날. 님이. 예. 태명이? 러브. 러브? 러브. 본명은? 러브. 본명도 러브예요? 네, 이게 사실 네. 러브가 태명으로 지은 게 아니라요. 사실 처음부터 이름으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러브라고 짓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였을 때 그럼 나 러브 아빠 해야지 이러고서 저를 러브 엄마라고 저장을 하고 자기를 러브 아빠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진짜 아기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짠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태명을 지을 게 없이 그냥 바로 러브가 됐고 그래서 본명도 그대로 이제 어머, 무슨 러의 무슨 부예요? LOVE요. LOL VEF. 러브. 아, 러브. 네. 네. 그렇게 태어난 우리 러브 그루브가 느껴집니까? 아 이게 진짜 신기한 와, 게요. 좀 남달라요? R&B 저런 거 틀어놓으면요. 울다가도 멈추고요. 어머. 그게 좀 신기해요, 진짜로. 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재울 때도 이렇게 하면은 막 울어요. 근데 이제 바운스를 이렇게 바운스를. 바운스를 막 이렇게 집에서 막 업다운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곳에 잘 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어가지고 얘가 이게 익숙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태교로 아이돌 안무를 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곡이었어요, 그게? 그 아이브 키츠 이번에 나온 거. 제가 아예 아기 나오기 한 뭐 3, 4일 전까지도 제가 안무 짜서 디렉팅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갔었다. 근데 이러실 줄 알았어요. 막까지. 근데 이러실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하청을 주면 제인 양이 짜는 겁니다. 약간 이게 자 오른쪽 손 들어, 왼쪽 손 들어, 웨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청기내를 베끼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저런 시스템이구나.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제 멤버들이 좀 크게 이제 그거를.
어땠습니까? 상담 받아 보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러브 엄마로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할게요. 네.